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9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나영 해설 강의를 마친 정종영입니다. 대망의 해설 강의의 2부에 막을 열었습니다. 다들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 피고 바람 좀 쐬고 바로 오신 거 맞죠? 저도 금방 바로 손만 씻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2부의 시작을 함께 열었으니까 마지막 30번 해설 강의 하는 것까지 끊지 마시고 쭉 흐름 이어서 한 번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 정말 집중했던 그 모습들, 그 기억들 아직 잊혀지기 전에 문제들 다시 한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꽤나 곧잘 한다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하다가 시험만 치면 툭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성적이 잘 나오다가도 한번 정말 크게 성적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N수생 친구들에 비해서 실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 시험을 치러내는 그 시간을 운영하는 그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꼭 21번, 29번, 30번에서 막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풀다 보면 14번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17번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21번에서 막히면 이건 어려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잠깐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14번, 15번에서 절대 막힐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던 친구들은 거기에서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아니면 정말 조금만 하면 더 풀릴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더 풀릴 것 같은데 하는 미련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넘어간다고 해서 그 문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으면 잠깐 다른 문제들 풀다가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그 문제를 다시 본다면 의외로 쉽게 길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을 안배하는 좀 노련함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2부는 15번부터 함께 할 텐데요. 저는 이런 문제 하나를 맞추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능에서 조금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그때에도 맞추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정리해드리는 개념들 그리고 팁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1번, 29번, 30번 그 세 문제 틀려서 88점. 그래도 충분히 잘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킬러 문제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친구들은 수학 나형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친구들은 쉬운 4점짜리들 그리고 풀만한 4점짜리들 내가 풀 수 있는 4점짜리들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15번처럼. 15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 곱하기 n-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fn이라고 하자. n 곱하기 n-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a의 n제곱근 그리고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요 정말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부터 하도록 하죠.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도대체 뭐니? 그러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x의 n제곱은 a가 되는 x에 대한 n차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합니다. a가 0만 아니라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n개가 존재해요. 3의 5제곱근 5제 곱해서 3이 되는 수 5개 있어요. 마이너스 2의 7제곱근 7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7개가 있어요. a의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고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실수인 것, 얘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니?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x의 n제곱은 a라는 n차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근들 중에서 어떤 걸? 실수인 것, 실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n차 방정식에서 실근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건 함수 y는 x의 n제곱 그리고 y는 a라는 두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요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정식에서 실근은 뭐예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 x좌표. 그러면 실근인 것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x의 n제곱은 a라는 n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가 음수든 A가 0이든 A가 양수이든 관계없이 항상 실근은 하나만 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교점은 한 개가 생긴다. 하지만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실수라는 건 짝수번 곱해? 그럼 실수의 짝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짝수번 곱했는데 음수가 되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실수를 짝수번 곱하면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짝수면 말이야. A가 0보다 클 때 그때 실근은 2개가 생기고 A가 0이면 그때 실근은 1개가 생기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실근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념이에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보면요. 이제는 보일 겁니다. 첫 번째, n 곱하기 n-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1번이에요. 해석합니다. 1번은 말이야. 어떤 걸 세제곱해서 n 곱하기 n-4가 되는 이런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세제곱해서 오케이, 홀수 제곱이네. 홀수 제곱해서 얘를 만족하는 것? 그런 실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n이 1이든 n이 2든 관계없이 무조건 1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 해석합니다. 두 번째 조건 주황색으로 할게요. n 곱하기 n-4의 이번에 4제곱근입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4제곱근 보이죠? 이제는 x를 4제곱해서 n 곱하기 n-4가 나오는 4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요. 짝수번 곱하는 거네요. 짝수번 곱하고 나면 얘는 2개 있거나 하나 있거나 0개 있거나 오케이. gn이라는 건 말이야.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져. gn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뭐래요? fn이 gn보다 크대요. fn은 얼마인데 얘는 항상 1인데 그럼 gn은 1보다 작아야 되네. 오케이, 0이 되어야만 하는 거구나. 되겠어요? 아래에 있는 4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0개, 하나, 둘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fn은 항상 일정해요. 근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0개여야 되는 거네요. 언제? 실수라는 건 4번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인데 실근이 없어야 돼? 아, n 곱하기 n-4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구나.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0과 4 사이에 n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만족시키는 n은 누구 있습니까? 1, 2, 3, 3개 있습니다. 1과 2와 3, 그 세 수의 합은 6이 되겠지요. 할 수 있겠어요? 4점짜리 문제입니다. 풀이는 왼쪽에 있는 게 전부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차수, 이거 지금 n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이네, 4차 방정식이네. 실근이 몇 개 나올까? 15번이었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시죠. 16번.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AN이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수열은 문자가 아니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숫자들을 나열해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쭉쭉쭉 갑니다. 제9항까지만 써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첫째 항이 양수입니다.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A라고 하고 A는 0보다 커. 시작.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 공비라는 건 앞에 항에 얼마만큼 곱하면 되는지. 앞에 항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뒤에 항이 됩니다. 앞에 항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뒤에 항, 앞에 항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뒤에 항, 앞에 항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뒤에 항. 그럼 처음에 A에서 시작. 제2항은 마이너스 2A. 제3항은 4A. 제4항은 마이너스 8A. 5항은 플러스 16A. 쭉쭉쭉쭉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A가 양수니까 제1항은 플러스예요. 제2항은 마이너스고요. 제3항도 플러스, 제4항 마이너스, 제5항 플러스. 아, 그렇지. 공비가 음수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등비수열을 이해한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끝. 근데 아래에 있는 시그마. 시그마는 말이야. 표현하기에는 효율적이지만 이해하기에는 친절한 기호가 아니야. 늘어 적어 봐야 될 텐데 도대체 얘가 뭘까? 이게 문제죠. 절대값만 보면 덜컥 겁을 먹는 친구들. 절대값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절대값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대값 아니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판단. 정리하죠. 절대값 x라는 애가 있습니다. 절대값 x는 안에 있는 x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0 이상일 땐 그대로 나오죠. 0보다 작을 땐 부호를 바꿔서 나옵니다. 자연스럽죠? 여기까지는 아는 내용일 거예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두 번째, 절대값 x 더하기 x라는 애가 있어요. 혹은 절대값 x 마이너스 x라는 애도 있습니다. 물론 둘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한 가지는 제가 해드릴 거고요. 아래 있는 건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 봅시다. 얘도 당연히 절대값이 있어요. 얘 절대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x가 나오는 거야. x 플러스 x, 2x.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부호를 바꾸고 마이너스 x가 되어서 나오니까 둘을 합쳐서 0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응용이 되면 모의고사 같은 곳에서도 fx 더하기 절대값 fx 같은 이런 함수들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 함수가 도대체 뭡니까? 전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짜잔 하고 봤더니 누구의 초점? 절대값의 초점. 아, fx라는 애의 범위를 나눠야 되는군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2배의 fx.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짜잔, y는 fx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y는 gx라는 애의 정체는 뭐니? 원래 함수값이 0 이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있던 애들은 말이야 함수값을 2배만큼 하는 거야. x축 위에 있는 애는 2배만큼 올라가고 2배만큼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근데 x축 아래에 있던 애들은 제로? 아, 이런 모양? 얘도 계속 0이겠네? y는 gx의 그래프. 특별한 이야기, 특수한 기술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위에 절대값 x의 정의에서부터 둘을 더한 것, 이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이고요. 심화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 함수값을 더한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가시죠. 이제는 절대값이 있는 수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절대값 ak 플러스 ak라는 건 말이야 경우에 따라 달라.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고 ak가 0보다 작을 때가 있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배의 ak, 0보다 작으면 제로. 끝.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생님, 제1항부터 9항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의 값이 음수인 애들은 계산해봤자 어차피 0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함수값이 양수인 애들은 말이야 절대값을 씌워도 여전히 ak 그리고 ak가 더해지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 위에 있는 애는 제1항이 2개 있어? 2항은 0. 제3항이 2개 있어? 4항은 0. 오케이,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짜잔, 내려옵니다. 제1항 A
이걸 한번 이렇게 쓸까요? A1이 2개, A3도 2개, A5도 2개, 제7항도 2개, 제9항도 2개. 얘가 바로 66이라는 이야기네요. 여기까지 돼요? 짝수 번째 항들은 음의 값을 가지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원래랑 더하면 없어질 거야. 근데 양수인 애들은 2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에 있는 애 이것만 잘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2를 넘겨서 2로 나누어 주고 나면 첫 번째 나온 거 A, 두 번째는 뭐지? 2의 제곱 곱하기 A, 제5항 2의 4제곱 곱하기 A, 제7항 2의 6제곱 곱하기 A, 제9항 2의 8제곱 곱하기 A. 얘가 바로 33. 짜잔. 아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실해. 그럼 다 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아. 등비수열인 거 이해해요? 제1항 A입니다. 공비가 얼마? 공비가 4. 따라서 합은 얼마니? 등비수열의 합 외워야 되죠. 4-1분의 첫 번째 항 A 곱하기 4의 몇 제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4의 5제곱 빼기 1. 얘가 바로 33입니다. 맞죠? 4의 5제곱. 2의 10제곱이에요. 1024에서 1을 뺐으니까 A 곱하기 3분의 1023. 얘가 33이 되는 거죠. 왼쪽에서 3 약분되는 거 보입니까? 3으로 약분합니다. 분자의 얼마? 341. A라는 건 말이야 341분의 33이야. 3으로 약분되나? 안 되죠. 근데 보기에는 없어요. 위에 분자를 봤더니 3 아니면 11로만 약분이 되거든요. 11로 약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지? 11로 약분합니다. 분자에는 3이 남고요. 분모 11로 나누면 31. 짜잔, 31분의 3. 1번이네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값을 해석하는 거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게 이 문제에선 키포인트. 그러면 숫자들을 한번 나열해볼까? 나열해봤더니 짝수 번째 항들은 없어지고 홀수 번째 항들이 2배가 되는 2개씩 있는 거 보이죠? 쭉 나열합니다. 공비가 4구나. 첫째 항이 A구나. 항 5개. 땡큐. 구하면 게임 끝. 17번입니다. 17번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크게 그리고 옆에 작게 문제를 적어뒀어요. 자연수 K에 대해서 fx는 여기에도 절대값이 있네요. 그리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을 A, 그리고 y는 fx 위에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Q, 다음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합답형 문제입니다. 참거짓에 대한 진입 판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합답형 문항은 19번, 20번 정도의 조금 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17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야. 시작. 절대값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다면 우선은 y는 절대값 없이 2x분의 k-2라는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기본 형태는 뭡니까? 그럼 x분의 사실 분자에 2분의 k가 올라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점근선. 오케이, 점근선과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에 있는 상수입니다. 분자에 있는 상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건 맞죠? 그려볼까요? 좌표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습니다. 근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점근선 어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x는 0과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 y는 마이너스, 얘가 바로 점근선이네요. 그지? x는 0, x좌표가 0인 점들을 전부 다 모으면 짜잔, y축 점근선이에요. 절대 만나지 않아. y는 마이너스입니다. x축에서 한 칸, 두 칸 내려가면 y는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점근선이죠. 되겠어요? 점근선 십자가 모양으로 크로스, 십자가 모양의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제 분자에 있는 상수를 봅니다. 분자에 있는 상수 2분의 k입니다. k가 자연수네요. 0보다 커. 플러스 분자의 상수가 양수라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의 그래프 나타나는 건 맞죠? 맞아요? 근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위에 이 그래프만 그릴게요. 얘가 바로 얘예요. y는 2x분의 k-2. 근데 절대값을 따당 씌워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꺾여 올라갑니다. 보여요?
아, 얘는 원래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정근선이 있었는데 여기 보기 이 줄 있죠? 얘를 정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꺾어 올린 거예요. 꺾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정근선도 같이 올라갑니다. 정근선 어디에 있을까? 원래는 마이너스 2였는데 꺾어 올리니까 플러스 2. 오케이, 여기에 정근선이 있겠구나. y는 2. 생각. 이제 x축과의 교점 물어봅니다. a점 좌표는 뭐니? 간단하죠? 얘가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2x분의 k. 얘가 2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되죠? 4x가 k. 따라서 x는 말이야 4분의 k구나. x좌표가 4분의 k일 때 y좌표가 0 됩니다. 기억 참입니다. 기억 맞아요.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이제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니은. 점 P의 x좌표가 A의 x좌표보다 더 클 때, 점 P라는 게 A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해석할 수 있어요? 점 P가 A의 오른쪽에 있을 때 수선에 발을 내렸네요. 선분 PQ의 길이, 이 길이를 묻고 있네. 원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 꺾어 올렸죠? 점근선이 y는 2입니다. 쭉 다가가더라도 절대 넘지 못해요. 2를. 2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맞아? 그럼 선분의 길이 아무리 해봤자 2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니은도 맞는 보기. 됐죠? 3번이 디귿입니다. 디귿. 점 P의 x좌표가 K일 때. 얘가 K래요. 그럼 좌표 설정. 당연히 Q라는 점의 x좌표도 K겠죠. y좌표는 얼마니? x자리에 K 넣습니다. x자리에 K가 들어가면 FK는 절대값 안에서 K가 서로 약분되고 절대값 2분의 1 빼기 2입니다.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2분의 3. 절대값이었으니까 여기 2분의 3이네요. 얘는 K, 0 되겠죠. 되겠어요? 좌표 전부 다 찾았습니다. 뭘 구하래요? 삼각형 AQP. 삼각형 그려봅시다. A에서 Q를 잇고 Q에서 P를 잇고 A와 P를 이어서 삼각형 만들어졌어요. 여기 당연히 직각이니까 넓이 구하는 거 간단하죠. 뭐만 알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만 알면. 밑변의 길이 얼마? 4분의 3K. 높이는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말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분의 3K. 여기에 높이가 2분의 3 곱해집니다. 분모 얼마예요? 16, 분자는 9. 그리고 K가 곱해져 있죠. 16분의 9K, 얘가 바로 넓이에요.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 여기 있는 16분의 9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근데 K는 뭐예요? K도 지금 자연수예요. 그치? K가 자연수고 얘도 결국에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 조건이 있습니다. K는 어떻게 돼야 돼요? K는 16이랑 약분이 되려면 K가 16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16, 32, 48 쭉쭉쭉쭉.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16입니다. 오케이, 빙고. 디귿도 참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옳은 복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유리함수의 그래프 생각하시고요. 절대값이어서 꺾인 모양 생각하시고 그럼 정근선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구나 하나, 그리고 좌표 설정할 수 있으면 게임 끝.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4점짜리 문항들은 이런 문항들이에요. 어렵지 않아. 근데 괜히 내가 겁먹었던 거구나. 다음에 나오면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맞추어 낼 거야. 그리고 맞추어 낼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보고 또 봅니다. 다음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수열의 극한 이야기네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리고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 보세요. x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 맞죠? x가 n일 때 그리고 x가 n 플러스 2일 때 여기 n, 여기가 n 플러스 2.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인 마이너스 위로 볼록하네요. 그렸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접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를 bn이라고 하자. an 곱하기 bn에서 n이 한없이 커집니다. 극한값 구할 수 있습니까? 수열의 극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걸 온전히 여러분들이 전부 다 풀어내라고 했으면 간단치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다행히 18번은 뭐예요? 땡큐,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보통 빈칸 채우기 문제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대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 경향은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지만 아마 올해에도 6월, 9월 대수능에 가는 그 출제 경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빈칸 채워내는 완성형 문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혼자 풀어내기는 힘들지만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쭉쭉쭉쭉 적어줄 테니까 빈칸 뭔지 찾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봅니다. 제가 이전의 문제를 풀면서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에서 교점 X좌표와 같다.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에서 교점 X좌표와 같다. 개념 정리할게요. 봅시다. 이 인수정리라는 게 있어요. 잊어버린 친구들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 1학기 과정이에요. 인수정리.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이 2차식을 0이 되게 하는 애는요,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넣는다고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 애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걔가 누구예요? 알파와 베타.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대요. 베타를 넣으면 0이 된대요. 왜 그렇게 될까? 여기에 넣어서 0이 되는 이유가 뭘까? 아, x-알파라는 인수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야 x에 알파를 넣어야 0이 되겠구나. 또 x-베타라는 인수가 있겠구나. 와우.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인수정리야. 인수정리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공부해왔던 방식은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근을 알면 거꾸로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게 인수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바로 알파. 2차 방정식에서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애가 두 개가 아니라 알파 중근이래요. 알파만 얘가 0이 되게 만들 수 있대. 그럼 x-알파라는 인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2차식이잖아? 여기에 완전 제곱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 인수정리 이런 이야기구나. 방정식의 근을 알면 인수분해의 형태를 찾을 수 있구나. 근데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그래프에서 교점 X좌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봅니다. 교점의 X좌표가 AN이야. 그러면 위에서 이 직선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곡선 2차 함수 둘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여기에서 분명히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중근인 AN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인수정리를 이해하고 그래프를 보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내용 하나도 몰라도 이 문제 맞췄어요. 맞출 수 있겠지. 지금 빈칸 채우는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 하나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대수능에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오더라도 맞추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문제 봅시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비N인 직선의 방정식 짜잔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곡선과 접하니까 2차 방정식 만들었어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AN입니다. 얘가 중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넘기고 나서 봤더니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2차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x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 bn 마이너스 2배의 n 플러스 1의 x 플러스 n의 n 플러스 2라네. 너무 기네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말이야 분명히 x 마이너스 an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몇 개 있을 거야? 중근이니까 2개 있을 거야. 이 부분 넘어갑니다. 근데 얘를 딱 봤대요.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애랑 같아져야 되니까 같은 모양이 되어야 하니까 제곱해서 n의 n 플러스 2가 나오려면 말이야 분명히 모양이 x 플러스 n의 n 플러스 2나 혹은 x 마이너스 루트의 n의 n 플러스 2나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할 텐데 근데 an이 양수니까 얘밖에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에 모양 아래 모양 짜잔 보는 순간 와우 AN 찾았네요. 별거 없네. 얘가 바로 AN이네요. AN은 뭐냐면 말이야 얘는 루트에 n 곱하기 n 플러스 얘가 바로 AN이야. 여기 있는 얘.
여기에 AN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야 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치? 그럼 이제 BN 찾는 건 간단하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개수 비교. 몇 차항? 1차항. 1차항을 봅니다. 오른쪽을 전개했을 때 1차항은요. 마이너스 2배의 루트 n의 n 플러스 2. 여기에 x 이렇게 될 겁니다. x 앞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bn이라는 건 말이야. 2배의 n 플러스 1 빼기 2배의 루트 n의 n 플러스 2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AN과 BN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온전하게 이해하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 이런 단답 이렇게 칸 채워내는 문제가 아니었다면 20번쯤에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칸을 채워내 전부 다 가르쳐 줄게. 그럼 이건 간단하죠. 극한값 구하라니까. 갑시다.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집니다. 분모에는 AN과 BN 얘들 둘을 곱해요. 둘을 곱하면 루트 n의 n 플러스 2. 이거 적는 게 굉장히 번거롭네요. 그냥 쭉 하고 싶은데 얘는 뭐예요? 2배를 뽑아내면 여기에 n 플러스 1 하나 있고 빼기 루트의 n의 n 플러스 2예요. 친절하게 전부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극한값을 계산하래요. n이 한없이 커집니다. n이 한없이 커지면 당연히 얘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2.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극한값 알 수가 없어. 부정형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가 문제예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유리화했던 가정처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모양은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걸 분모, 분자 같이 곱해서 이렇게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집니다. 루트 n의 n 플러스 2 여기에 곱하기 2가 있고요. 뒤에 있는 애 유리화하는 모양으로 생각하면 앞에 거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지. 없어집니다. 분모의 얘도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짜잔 곱해줘야 되는 건 맞죠? 분자 보세요. n제곱 없어지는 거 보여요? 2n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그럼 분자에 뭐만 남습니까? 땡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야 빛을 보네요. 얘 1이에요.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집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분모에는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의 n의 n 플러스 2. 분자에는 얘 1이니까 2배의 루트 n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극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감각은 있습니다. 최고차항이 극한값을 결정을 하니까요. 여기 n에 대한 1차식 여기도 루트 안에 n제곱이니까 그냥 n 여기도 루트 n제곱이니까 그냥 n 플러스 n 2n분의 2n 극한값이 1이네요.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이게 잘 안 돼? 그럼 한 번 더 써야죠.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분모도 분자도 n으로 나눕니다. n으로 나눠요. 1 플러스 n분의 1 n으로 나눕니다. 루트 안에서 n제곱 되니까 하나 없어지고요. 루트 안에 1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됐어요. 분자 똑같이 n으로 나누면요. 2배의 루트 1 플러스 n분의 2가 되겠지요. n이 한없이 커지면 n분의 2, n분의 1, n분의 2 이런 애들 0으로 가니까 2분의 2 그래서 1이 됩니다. 됐죠? 이 문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인수정리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개념들 쫙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맞추어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객관식에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19번인데요. 19번은 항상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지요. 우리 미적분 1에서 급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닮음 인도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등비 급수의 합.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쭉 수열들을 계속 더해 가는데 여기에서 항들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A 플러스 AR 여기에 AR의 제곱 여기에 AR의 세제곱 쭉쭉쭉 나아갑니다. 맞죠? 근데 이때 공비가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말이야 그 값이 수렴을 해요. 어디에? 1-r분의 a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공비가 얼마인지 첫 번째 그리고 A 제1항이 얼마인지 두 번째 이 둘만 구해내면 게임 끝. 문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도형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도형에서 각각의 길이들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문장 전부 다 제가 뺐어요. 그냥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한 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서 4분원 부채꼴이에요. 근데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 점을 따당 찍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형 색칠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A1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또 생깁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A2라고 하고 세 번째 생긴 이 도형의 넓이를 A3라고 하면요. A1, A2, A3, A4 계속 더해가는데 얘가 닮음이에요. 등비수열이야. 여기서 닮음인 도형들을 보고 등비수열을 떠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키가 180이에요. 근데 얘를 20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키도 20분의 1로 줄어들 거고요. 눈의 크기도 얼굴의 크기도 손의 크기도 전부 다 2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여기 있는 도형과 도형 분명히 닮았지만 얘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색칠한 부분 도형 A1과 A2 얘네들이 분명히 도형들이 닮긴 닮았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밖에 있는 4분원 부채꼴을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부채꼴 O1에서부터 O1, A1, B1이라는 애와 그리고 부채꼴 이번에는 저기 위에 있는 작은 애 있죠? O2, A2, O2, A2, B2 얘들은 둘은 서로 닮았습니다. 맞아요? 부채꼴의 닮은 비나 안에 있는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닮은 비가 같다는 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축소한 거니까 부채꼴의 닮은 비나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닮은 비나 같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닮은 비가 어떻게 될까? 이 닮은 비를 구해내야 공비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비는 닮은 비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럼 닮은 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닮은 비가 m 대 n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넓이거든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말이야 넓이 비는 어떻게 되니? 닮은 비라는 건 선분의 길이 비야.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되어야 하는 건 맞죠? 자연스러워요? 그럼 닮은 비만 해결하면 끝나겠네요. 선생님 근데 첫 번째 항 얘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공비와 첫째 항만 구하면 돼.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선분의 길이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A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해설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풀어낼 수 있니? 그렇지 않거든요. 왜? 저기에 보조선을 그으면 해결된다는 건 알지만 보조선을 왜 저기에 그어야만 하는지를 못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보조선을 긋는 대원칙. 보통 원의 중심이 나와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들을 잇습니다. 어디까지? 원 위의 점. 그리고 또 선을 이어요. 어디에? 수선의 발. 수선을 내리고 원 위의 점을 쭉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체크를 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특수각의 삼각비 혹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걸 쓰고 싶다는 거죠. 아, 보조선을 마음대로 긋는 건 아니구나. 보조선을 긋는 데에도 원칙이 있구나. 원의 중심이 키포인트. 거기에서부터 선들을 쭉쭉 뻗어나가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야지. 갑시다.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 위에 점들 보이죠? 반지름이면 여기에도 당연히 2일 거고 여기에도 당연히 2일 거고 여기도 당연히 2일 겁니다. 오케이. 체크.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이야. 전체 O1에서 A1 길이의 2분의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만큼이 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루트 2야.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 아, 직각삼각형. 오케이. 직각삼각형 하나 해결했어요. 2가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네요. 정삼각형인 거 보여요? 2 정삼각형 끝. 여기 60도 빙고. 근데 뭐가 필요해? 밖에 있는 이 정삼각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파란색을 구하려면 안에 있는 작은 정삼각형을 구해서 빼야 되는데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보조선이. 아직 빠뜨린 게 있습니다. 수선의 발 안 그었죠.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직각이등변이었는데 수선의 발 내렸네. 그쵸? 루트 2, 루트 2였습니다. 여기 어떻게 될까? 여기 2니까 절반 1, 1이네요.
여기 1이잖아.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따라서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하면 높이가 1이네. 1대 2대 루트 3. 여기에 루트 3분의 1 그리고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A1 갑니다. 정삼각형의 넓이는 말이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작은 것 4분의 루트 3 곱하기 이번에는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에요. 루트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뽑아내고 나면 여기 앞엔 4고요. 뒤는 3분의 4가 되니까 결국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이번에는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하고 나면 3분의 2 루트 3 첫 번째 A 찾았습니다. 됐죠? 이제는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 비를 구해내야 되는데 그럼 길이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니까 직사각형에서 이 길이가 하나가 얼마일까? 여기 길이 하나가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뚝 떼와서 생각을 하도록 하죠.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해내려고 하면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쭉 가고 여기 직각이에요. 직각, 직각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길이가 궁금해. 그죠? 길이를 구했습니다. 여기 루트 3분의 1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1이네. 그럼 당연히 여기도 1이 되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모양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치? 1대 2대 루트 3 여기에 루트 3을 곱해주면요. 와우 루트 3 빼기 1이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루트 3 빼기 1인 걸 알았습니다. 뭐가? 부채꼴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닮은 비 가죠. 밖에 있는 부채꼴은 한 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여기 있는 작은 부채꼴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 빼기 1이에요. 근데 넓이 b는 제곱하는 거니까 4 대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앞을 뒤를 전부 다 4로 나눠주면요. 얘는 1 빼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뒤에 있는 얘가 바로 공비의 정체입니다. 밖에 있는 도형, 큰 도형의 넓이에 비해서 작은 도형의 넓이는 얘가 곱해져 가고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거기에 첫 번째 항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가는 거죠. 1과 1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서 2분의 루트 3분의 3분의 2 루트 3 되었습니다. 됐죠? 약분하면 얘들 번분수 3루트 3분의 4루트 3이 되니까 약분하고 나면 답이 3분의 4가 되네요. 되겠습니까? 19번 굉장히 이제 자세히 계산들 그리고 사고들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 20번으로 넘어갑니다. 20번. 집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총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집합의 반란. 집합 문제가 만만치 않아? 전체 집합 U에는 이 19 이하의 자연수니까 U에는 1부터 19까지의 자연수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말이야. 걔를 2배 안에는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A,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 얘를 2배 안에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이걸 대우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A가 A의 원소이면 말이야. 그러면 A는 A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얘를 보고요. 그리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입니다. 라는 걸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너무 힘들다. 10, 여기 18, 19까지 쭉 19개 숫자들 다 나열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요. 처음에 저도 실수를 했어요. 다행히 복이 없더라고요. 뭐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이런 친구 많았을 겁니다. 사실 문제가 굉장히 낯이가 없거든요. 이거 보니까 선생님이 푸는 문제가 얼만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푸는지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큰 애들만 있어야 돼요. 근데 2배 된 애들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3이 있으면 6은 있으면 안 돼. 5가 있으면 10은 있으면 안 돼. 그치? 근데 숫자가 큰 애들은 어차피 남겨야 되니까 여기 10부터 19까지는 쭉 다 남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작은 애들 누가 안 되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10부터 19까지를 전부 다 더하니까 숫자가 10개잖아요. 더하면 29, 더하면 29, 그래서 얘는 29가 5개 있어서 145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사고를 했어요. 근데 10이 있으면 5가 있으면 안 되더라. 그죠? 여기 6이, 12가 있으니까 6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 절반 안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지? 7은 있으면 안 되고, 8은 있으면 안 되고, 9는 있으면 안 되고. 근데 8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제 4개의 싸움인데 145에 얘네들 좀 더하면 왠지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8이 없잖아? 4는 있을 수 있어. 6이 없잖아? 3은 있을 수 있어. 근데 4가 있으니까 또 2는 있으면 안 되네. 1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완벽해. 이렇게 쭉 생각을 했더니 13개, 숫자 13개를 더하면 그때의 합이 8, 145에서 153이 되더라고요. 근데 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 나를 봤어요.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래. 근데 합이 최대가 되려고 하니까 지금 홀수잖아? 1 얘 뺄까? 1을 빼면 오케이. 이제는 2개랑 10개에서 12개의 합이 150이구나. 근데 또 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조건 때문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때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은, 저는 지금 12개를 더해서 152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 개수가 최대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 1이 있어도 되는데 1을 빼버린 거예요, 제가. 그럼 개수가 최대라는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개수가 최대인 건 뭐예요? 13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건 뭐야? 13개의 합 중에서 최대가 되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죠. 12개의 합이 더 클지라도 얘를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굴 빼야 될까? 근데 그게 처음에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룹화합니다. 문제가 생긴 애들이 누굴까를 다시 한번 살펴봐요. 야, 누가 문제니? 다시 한번 살펴봐. 1, 2, 4, 8, 16 얘들은 묶여 있어요. 어느 하나가 있으면 다른 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관계야. 그쵸? 또 누가 있어요? 3이 있고 6이 있고 12가 있고 얘네들도요 문제가 있어요. 쟤네들도 다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야. 2배가 되는 애들끼리 모은 거죠. 4랑 8, 그 다음 누가 있을까? 5랑 10이랑 20은 없으니까 됐고, 6 여기 있고 7이랑 14 얘도 문제가 되죠. 또 누가 문제가 될까? 8은 여기 있고, 그럼 9랑 18 얘도 문제가 되네요. 그쵸?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애들은요, 절반에도 존재하지 않고 2배에도 존재하지 않는 애들, 두 자릿수 중에서 홀수인 애들, 11, 13, 15, 17, 19 이런 애들은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지? 그럼 5개, 8개, 10개, 14개, 19개 다 맞네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요, 당연히 여기 있는 5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10이랑 5 중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큰 수라고 하면 10이 있어야 되고 14가 있어야 되고 18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돼야 돼요. 위에 보세요. 3개 중에 최대가 되려면 6이 없고 3이랑 12가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1이 있고 2가 없고 4가 있고 8이 없고 16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가 3개, 5개, 8개, 10개, 13개. 오케이, 13개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했던 사고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13개이면서 합이 최대가 되려면 위에 주황색 손 못 대죠. 아래에 있는 5개 손 못 대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얘네들이야. 여기 있는 13개를 다 더하면 말이야 158이에요. 153이에요. 근데 합이 짝수가 돼야 돼. 합이 짝수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를 바꿔서. 누굴 바꾸는 게 맞을까? 15 대신에 5를 쓰는 게 합이 최대가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전히 개수는 13개이면서 이제는 10이 아니라 5로 바뀌었으니까 합은 148이 될 겁니다. 답이 148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집합을 사고하는 일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요, 사실 이 문제에서 조건 가는 문제를 조금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조건이었을 거예요.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이다. 이것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 원소의 개수가 최대여야 돼. 더하는 원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13개이면서 그때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해봐. 그래서 13개를 더해서 148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 이제 여러분과 풀 마지막 문제입니다. 객관식의 킬러 문제 21번인데요.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중점의 자치의 방정식.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움직인대요. 사실 얘 왜 움직여? 얘만 안 움직이면 사실 문제는 깔끔할 것 같은데 이게 얘도 움직여. 그리고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Q, 얘도 움직여. 두 점이 막 같이 움직이니까요, 얘를 사고할 수가 없어요. 두 점이 같이 둘 다 움직이더라도 하나는 고정해 놓는다면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해질 겁니다. 어쨌든 P와 Q라는 점에 대해서 선분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길이가 서로 같네요. 점 M과 점 A 0,8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보면 당연히 처음 시도는 좌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P라는 점을 보고요. X좌표가 A일 때 A, 2배의 루트 A 이렇게 잡았어요. Q라는 점을 보고 이 점도 움직이네. B, B 플러스 2 잡았어요. 아직까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둘의 중점.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2배의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A에서 M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선분 AM의 길이는 말이야 루트. 답이 없다. 저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저걸 계산하는 건요. 물론 이런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언정 출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계산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시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 식으로 안 돼? 그럼 다시 그림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네. 둘 다 움직이니까 문제야? 그럼 한 점을 고정시켜 두면 어떨까? 한 점을 고정시켜 두면 어떨까? 다시 생각합니다. 얘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이런 생각들을 했대요. 여기에 하나의 점 P가 있고요. 직선 L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P라는 점을 고정시켜 놓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직선 L 위에는 움직이는 점 Q가 있어요. 동점이라고 쓸게요. 움직이는 점 동점, 고정된 점 정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P와 Q를 둘을 잇고요. 둘의 중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가 M. 근데 Q가 움직이잖아. Q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둘을 잇고 중점. 그래도 얘 둘을 잇고 중점. 여기에서 둘을 잇고 중점. P만 고정되어 있다면 말이야. 중점들을 쭉쭉쭉쭉쭉 표시를 해보니까 와우. 아름답구나. 중점을 이렇게 이으면요. 중점들을 쭉쭉쭉쭉쭉쭉쭉 이어나가면 직선 L과 평행한 직선 L'이 생기는 거죠. 근데 L'이라는 도대체 정체는 뭘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의 중점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수선의 발 한번 내릴까? 그 중점도 여기 위에 있겠지. 와우. 수선의 발을 내리면 둘의 수직 이등분선이 나타납니다. 저거는요. 그냥 그리면서 내가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식을 하나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선 L 위에 있는 점을 있고 중점, 있고 중점, 있고 중점, 있고 중점 그려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명하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근데 저걸 느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다시 그림으로 가죠. 선생님, 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 P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수직으로 내리고 중점을 지나는 수선의 발, 중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P가 있으면 수직으로 내리고 수선의 발 이렇게 가는 거죠. 수직 이등분선. 근데 얘네들 최소값을 구하래요. 좌표 없이 다시 생각.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 여기에 점 P가 있고 중점이 있으면 말이야. 얘와 얘,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이런 직선이 생기겠네. 근데 A에서 P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말이야. A에서 여기 점 M과 A 사이의 거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가 생기는 거죠.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치? 이 길이가 얼마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콘.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못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어서 생각하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S1과 위에 있는 반원의 넓이 S2를 각각 구해서 더해내자. 얘 보여요?
한 방에 이 길이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서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파란색까지 끊습니다. 1번이에요. 얘는 뭐예요? 점 A에서 파란색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1번과 파란색에서 수직이 등분선. 오케이, 여기까지의 거리 2번으로 나누자는 거죠. 아, 연두색을 한 번에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번과 2번의 합으로 표현하자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P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P가 어디에 있어서 수직이 등분선을 끊고 수직이 등분선을 끊더라도 1번은 변하지 않아. 상수입니다. 그럼 뭐만 변해요? 여기 있는 2번만 변합니다. 2번만 변해요. 파란색에서 연두색까지의 길이만 변하지 A라는 점에서 파란색의 수선의 발 내리는 변하지 않아. 이걸 느끼셔야 돼. 됐어요? 그럼 1번은 얼마인데? 이건 간단하죠? 파란색이 Y는 X 플러스 2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도 되지만 여기가 0,2네. 여기 0,8이니까 여기 6이구나. 그죠? 근데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45도일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릴까? 1대 1대 루트 2. 오케이, 1번은 3루트 2라는 걸 찾았어요. 뒤에 있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선생님, 얘는 정체가 뭘까요? 여기 있는 2번은 말이죠. P에서 파란색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 중점을 지나는 수직이 등분선입니다. 그러면 2번이라는 건 결국에 말이죠. 점 P에서부터 직선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절반이 바로 2번이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점 P에서 파란색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 절반이 바로 2번입니다. 1번은 상수고요. 2번은 변수입니다. 2번이 최소가 된다면 연두색이 최소가 됩니다. 게임 끝. 갑시다.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점 P라는 건 A, 2배의 루트 A. 그리고 직선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입니다. 점 P에서 파란색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요. 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인데. 얘 하나, 불안하다. 하나만 적고 갑시다. 공식 적고 갈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점 P, Q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라는 건 말이죠. 분모의 루트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의 합. 피타고라스 정의 쓰는 것처럼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우고요. X자리에는 X좌표가, Y자리에는 Y좌표가 AP 플러스 BQ 플러스 C. 근데 거리니까 당연히 양수, 절대값 외우셔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되겠죠? 거리는 말이야.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제곱해서 더해 루트의 1 플러스 1. X자리에는 X좌표가 짜잔, Y자리에는 Y좌표가 짜잔, A-2배의 루트 A 플러스 2, 여기에 절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분모는 고정. 분자. 언제 최소일까? 분자를 봤어요. 언제 최소일까? 선생님, 얘가 A가 있고 루트 A가 있네요. 불편해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루트 A가 X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말이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되었던 것처럼 위에 있는 분자는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절대값이 짜잔 씌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보여요? a 나오고 마이너스 2배 루트 a 나오고 플러스 1 플러스 2. 오케이. 언제 거리가 최소가 됩니까? 얘가 0이 될 때죠, 당연히. 그지? a가 1일 때 그때 거리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분자가 1이 되니까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분의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쓸까요? 2분의 루트 2. 와, 선생님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구했던 1번 길이 알고요. 3루트 2. 2번 길이 구했습니다. 짜잔 들어가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점피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이 거리 구한 거죠. 그 절반이 2번이라고 했어요. 거리의 절반.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 4분의 루트 2가 들어가야 돼. 됐죠?
3루트 2 더하기 4분의 루트 2 합니다. 앞에 있는 애부터 계산을 해주면요. 4분의 12루트 2 여기에 4분의 루트 2를 더하니까 답은 4분의 13루트 2가 되는구나. 짜잔! 끝! 답은 4분의 13루트 2. 1번인가요? 여기 1번에 있네요. 지금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인 21번까지 함께 풀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으면 말이야 좌표 설정했을 거예요. 근데 좌표 설정했는데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걸 구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식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볼까? P와 Q가 움직이는 게 힘들다면 P를 고정시키고 직선 L이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었지? 이 사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수직이 등분선 나오는구나. 여기 수직이 등분선 위에 M이 있겠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 한 방에 구하기 힘들면 끊어서 생각하자. A는 상수, 여기 1은 상수, 그리고 2번은 지금 변수. 점피해서 파란색의 수선의 발 내린 것의 절반. 그러면 이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누구일까? 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누구일까? 걔가 바로 1, 루트 2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가 1일 때니까. 그지? 1, 루트 2일 때가 제일 가까운 거구나. 그때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의 절반 가져가는 순간 와우, AM의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끝입니다. 2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단답형 9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의 시작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마음 편히 먹고 또 기지개 한번 피고 물 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